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여기서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라고 있고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은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개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은 채널 홈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멤버십 안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고 커뮤니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매일매일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 업로드가 되니까 꼭 시청하시고 다음날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7월 10일 금요일 야간 공개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VIP 멤버십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다음날 3시 30분 이후에 공개 영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일반 구독자님들께서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날은 공개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국내 증시와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과 기술적 분석, 두 번째 국내 해외 특징 뉴스, 마지막으로 7월 13일 월요일 특징 종목과 관심 종목에 대한 전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0.81%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 전일날 5일선 위에서 그래도 마감을 해줬는데 오늘 보시면은 5일 이평선을 이탈을 하고 10일선과 20일선에서 걸려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일 이평선이 무너지면 500일과 240일 이평선까지 이런 식으로 이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오늘 5일 이평선을 터치를 하고 다시 음봉 도지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좀 안 좋습니다. 이날 제가 하락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오늘 장중 20일 이평선을 살짝 이탈을 했다가 종가 부근에 20일 이평선 위로 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수급을 잠깐 보시면은 개인들이 210만 주, 외국인들이 150만 주를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 350만 주 이상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모든 기관에서 일제히 매도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삼성전자를 매수할 마음이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를 살펴보면 오늘 개인들이 1조 원 이상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양매도가 나왔고 기관에서만 7천억 이상 순매도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수를 방어를 해줘야 되는 연기금에서조차도 1300억 이상을 순매도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을 쏟아부은 것은 전기전자 섹터에서 2500억 원 이상을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을 쏟아부은 것은 화학 섹터에서 1200억, 기관들도 760억 양 매도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섹터에서 양 매도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 마찬가지 양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은 IT 종합으로 볼 수가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제약 섹터에서 107억 정도를 순매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폭이지만 의료기기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양 매수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섹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섹터에서 거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살펴보면 현물에서는 개인만 매수,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 매도로 대응을 했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은 장중에 계속해서 매도로 대응을 했었지만은 장 마지막에 많은 물량을 매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장 마지막에 매수로 전환을 했다는 것은 미국장이 초반에 낙폭을 많이 줄였거나 아니면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콜에서 73억을 순매수를 했고 풋에서는
마이너스 7억. 옵션 포지션은 상방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 선물 마찬가지 578억을 순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기준으로 현물에서는 하방을 봤고 선물과 옵션, 달러 선물에서는 상방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일 국내 신규 확진자가 45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에는 1일 확진자가 6만 5천 명이 또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4일째 확진자가 제로입니다. 사실상 종식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오늘 1.9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9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오늘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계속해서 중국장에 힘입어 국내 지수와 유럽, 미국까지 상승을 했었지만 오늘 중국 지수가 하락 마감을 하면서 동아시아 증시는 마찬가지고 유럽 지수까지 일단 소폭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비보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에 대한 발표를 14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종부세는 최고 6%, 양도세는 70%까지, 취득세는 12%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양도세 기준으로 본다면은 현행 40%에서 70%로 높여지고 2년 미만의 보유주택을 매각할 때도 6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시행 일자는 내년 6월부터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5개월 연속으로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무려 26조 원을 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만큼 국내 주식시장이 매력이 없다는 겁니다. 네이버가 코스피 시총 3위로 올라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49조 1148억 원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다음으로 시총 3위가 됐습니다. 국내 4대 금융지주회사가 2분기 순이익이 17%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라인펀드에 대한 배상 타격과 대출 규제로 인한 충당금이 확대가 되면서 은행별로 1,000억 원 내외로 손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 4대 금융지주로는 신한, KB금융, 하나, 우리은행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이브 플렉스에서 최대 주주를 변경을 하면서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 일이 아닌데 라이브 플렉스의 최대 주주가 1341만 주를 금액으로는 42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양도를 하겠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파우치 소장이 미국 재봉쇄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제 제재를 중단을 촉구를 하고 중단이 안 된다면 제2의 팬데믹이 올 것이며 그로 인한 심각한 경제 타격을 볼 수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아마 중국 시장이 하락 마감한 것은 이 내용이 가장 큰 영향이 됐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정부에서 화웨이를 포함한 중국 기업의 거래 금지 규정을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아마 오늘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시각이 7시 50분을 지나고 있는데 미국 4대 지수 모두 0.4%에서 0.1%까지 하락 중입니다. 그래도 반등이 많이 나왔었죠. 국내 증시가 진행이 될 때는 거의 1%대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많이 반등이 나온 겁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들은 약보합과 강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간에는 특별한 지표가 없습니다. 자, 전일날 특징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노펙스가 대장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분봉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구간이죠. 시가가 12%, 저가가 11%, 고가가 18%까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분봉 기법으로 수익을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은 10분봉 기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10%, 저가가 6%, 고가가 12%, 대장주보다 조금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징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반드시
대장주로 공략을 하셔야 충분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 보유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이 SND 오늘 4.13%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만 조금 괜찮았으면 기준선을 아마 돌파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걱정하지 말고 보유하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전량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굳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추천주가 있었습니다. 심택입니다. 시가가 2%, 저가가 전일 종가까지 밀렸다가 3.64%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마 심택의 경우에는 오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대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0분 봉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구간이었죠. 최초 30분 구간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점에서 분할 매수 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계속해서 하락에서 횡보를 하다가 오후 2시 기점으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왔었죠. 다시 일봉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차트를 많이 보셨죠. 최근에 저희가 수익 실현한 종목을 살펴보면 넷마블이 있습니다. 넷마블의 경우에도 이 구간이 지금 심택이랑 똑같은 상황이죠. 진입하고 다음날 도치 형태가 나오면서 다음 날부터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젠의 경우에도 이 구간이랑 비슷하죠. 한번 상승이 나오고 이틀 동안 횡보를 하다가 3일째부터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택의 경우에 거의 흡사하죠. 기준봉과 친구 양봉, 친구 음봉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 N자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사상 최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주가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자리를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기준봉이 하나 나오고 양봉이 하나 나온 다음에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왔죠.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택을 이미 수익 정리를 하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상승을 하는지 지켜보시면은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7월 13일 월요일 특징 종목 두 종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라이브 플렉스, 두 번째 종목은 라이브 파이낸셜. 라이브 플렉스가 대장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월요일날 특징 종목을 매수하실 분들은 라이브 플렉스를 10분봉 기법으로 매매를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주말이기 때문에 토요일날과 일요일날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월요일날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가급적이면 대장주로 공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월 13일 월요일 관심 종목 추천주는 한국알콜입니다. 한국알콜의 경우에는 1분기 예상 실적이 발표가 되고 2만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21선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반등, 다시 한 번 더 조정, 반등, 조정을 받으면서 60일 이평선을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전일날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21선과 11선 기준선을 돌파를 했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부족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까지 다시 한 번 더 밀렸다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일 거래량의 약 300% 정도 520만 주가 넘는 거래량이 발생이 됐습니다. 한국알콜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진단키트와 마스크 다음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종목이죠. 재무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상 최대 매출액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면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마찬가지 분기별 사상 최대 매출액, 사상 최대 영업이익과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아직까지는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업계에 따르면 1분기보다 2분기가 훨씬 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면에서도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유보율의 경우에는 3100%, 부채 비율은 33%, 재무구조가 너무나 훌륭한 회사입니다. 자, 가격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16,900원 이하 혹은
월요일날 시가 이하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준선인 15,500원까지 밀려주면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전 저점 라인대인 14,000원을 이탈시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3에서 30%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국알콜의 경우에는 시간외 단일가에서 그냥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3% 상승하고 마감을 했죠. 자,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전일날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는 심택의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0.4% 한호가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택의 경우에 오늘 시가가 2% 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너무 급하게 시장가로 매수를 해버리면은 여러분들만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가격 이하에서만 매수를 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시장가 로 매수를 걸어놔 버리면은 시가가 계속 높아져 버려요. 오늘 종합주가지수도 거의 보합에서 출발을 했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거의 보합에서 출발을 했는데 심택의 경우에 2%나 상승을 해서 출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장가로 걸어놨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와서 출발을 한 거예요. 일단 심택을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공식 보유 종목은 심택과 자이 S&D 그리고 월요일날 추천이 되면 한국알콜, 이렇게 세 종목을 공식 보유 종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2차 봉쇄를 준비를 하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자유롭지 못하고 대북 리스크, 한일 갈등, 한중 문제, 그리고 기업의 실적들은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실업자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언제든지 폭락을 할 수가 있고 큰 하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이 종목에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물려 있는 종목이 안전하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에 물려 있어야 시장이 좋아질 때 가장 빨리 반등이 나오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과 종목 발굴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